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출범하고 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몇몇 분들 거론이 되고 있었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가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요. 네. 일단 초대 국무총리로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또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요. 또 외교안보 라인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민주당 위성락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뭐 이렇게 이게 사실 이제 내각 인선이 어떻게 짜여지는가 이걸 보면은 그렇죠. 이제 이 정부가 어떤 시기에 정책을 펴고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겠구나라고 하는 거가 그려지는 건데 자, 그럼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본다면 일단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것으로 뭐 전해지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안팎으로 또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자. 김민석 최고위원이 초대 국무총리가 된다면 이 내정됐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거는 국민과 국가를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김민석 의원 하면 떠오르는 게 계엄이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이제 인물인데 그 당시 어떻게 이 시대에 계엄이 있어? 근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 얘기를 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게 무슨 자신의 예측이었는지 무슨 첩보나 정보에 입각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맞았잖아요, 그게. 네.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최고가 아무튼 이번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선거인데 상당히 그야말로 인상적이에요. 기억에 강하게 남는다고요. 김민석 최고의 그 발언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김민석 최고 전 최고입니까? 뭐 지금 최고위원인지 모르겠는데 김민석 의원이 어쨌든 총리가 되면 임명되면 그 이번 선거의 성격과 그대로 이제 부합되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얘기가 내란 종식, 내란 극복 네. 그리고 이제 경제 회복, 민생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 뭐 순서가 무엇이 됐건 간에 네. 그 세 가지란 말이에요, 키워드가. 그저 내란 극복에 상당한 이 중점을 둔다는 메시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석 의원은 뭐 여러 가지 역량도 있고 장점도 있는 분이죠. 네. 정치도 오래 했고. 그런데 어쨌든 이번 대선 관련해가지고 김민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무총리 인선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인사에 모든 게 담겨 있거든요. 네. 내각을 어떤 사람으로 포진시키느냐, 안보 라인은 누굴 하느냐 이런 부분들. 예.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꽤 오래된 인물이에요. 예,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긴 네. 한데, 근데 저는 아까 그 이름이 나오면서 아니 그 옛날 인물 또 쓰나?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유난히 그 이명박 정부 때 사람 많이 썼다고요. 네. 근데 과거 분들의 역량을 다시 이제 등용하는 건 좋은데 과할 정도로 과거 정권을 쓰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 이종석 전 장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김민석 의원을 아무튼 총리로 내정하고 만약 이게 현실화 된다면 어떤 강하게 내란 극복에 상당한 적어도 뭐 그게 뭐 정치 보복으로 해석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수사를 좀 짧게 하고 좀 이제 폭넓게 하지 않고 단호하게 하되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데 아무튼 그런 이미지를 좀 떠오른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저는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용산 예전에 뭐 청와대라고 해가지고 뭐 당청청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네, 그렇죠. 뭐 용산과 뭐 지금 국회를 연결하는 또 가교의 역할을 하는데도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그렇죠. 대통령의 국정 상황에 대해서도 또 이해력이 높아야 되고 좀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 지금 강훈식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강훈식 의원은 뭐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까? 강훈식 의원은 이제 충남 아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아산인가. 네, 고향이요? 지역구가. 지역구가 이제 그렇게 네네.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훈식 의원은 친명계는 아니에요. 원래 출발은 친명계는 아닌데 상당히 온건한 그런 이제 비명계인데 이제 비명계지만 사실 지금 민주당엔 비명 친명의 의미가 없죠. 이 대선 기간 중에서라도 지금 뭐 대통령 됐으니까 더욱더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강훈식 의원은 강성 친명의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이제 온화하고 그리고 이제 온건하고 그리고 여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다선 의원도 됐고, 제가 강훈식 의원이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제가 잘 알았었는데 네, 아주 착하고 온화한 그런 이미지가 제가 갖고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뭐 국회의원 되고 한 2번 보긴 봤습니다만 지금은 본 지 오래됐죠. 아, 네. 그러니까 강훈식 의원은 비서실장이 되더라도 강한 이제 강성 이미지는 별로 없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강훈식 의원 인선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는 되고 있는데 모르죠. 뭐 네, 비서실장 그렇죠. 아직 뭐 이제 전혀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야지 아직 이제 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뭐 다른 이렇게 얘기. 이제 이런 뭐 얘기가 인물들이 있어요.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이나 뭐 이 김민석 의원 정도면은 나름대로 그 인사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문제 중요한 게 통합이니까 어쨌든 인사의 통합의 메시지가 좀 담겨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그건 엉망인 거죠, 인사가. 그건 통합 인사가 아닌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 정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좀 비판적인 사람들 쓰는 게 그게 통합이거든요. 네. 갑자기 보수에 있다가 이 줄을 바꿔서 그야말로 속된 말로 그래서 이건 좀 통합하고 거리가 좀 먼 거라고 생각해요. 네. 통합이라는 건 여전히 비판적인 의견을 견지하면서 객관적이면서 그런 사람을 쓰는 게 통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포용이고. 네. 근데 그런 이제 인사를 얼마나 쓸 것인가 좀 두고 봐야죠. 오늘 인선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2시에 어떤 인물들이 이제 거기에 포진이 될지 그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어떤 제도적 실천 그런 의지가 얼마나 드러나냐에 아마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